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약혼식이나 결혼식을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하지만 축복 속에 이루어진 관계가 안타깝게 파혼 또는 이혼에 이르는 경우 이미 건네진 예물의 반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을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결혼식 때 줬던 예물을 이혼과 동시에 돌려달라는 소송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한 남성과 여성이 열렬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고 네. 1년 정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갑자기 남성이 연락이조차 안 되더니 연락이 두절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여성이 거의 혼자 사는 것처럼 지내죠. 참다 못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나아가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물을 반환해달라는 소송까지 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귀책 사유, 재산 분할 또 위자료 등 이혼 소송에서 다퉈야 할 것이 많지만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건 예물 반환 청구죠.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여성의 예물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논거를 보면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예물을 돌려줘야 할 책임이 생기지만 1년 정도라면 네. 어느 정도 혼인은 성립을 했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물 자체를 반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네. 결혼이 아닌 약혼 때 오갔던 예물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약혼 예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약혼 예물의 경우에도 결혼 예물과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성질을 봐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혼 예물은 증여다. 네. 증여라는 것은 대가 없이 그저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요. 다만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은 혼인이 불성립했을 때는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증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약혼을 했지만 결혼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물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약혼을 했고 결혼도 실제로 했지만 결혼 생활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파혼에 이르러버렸다면 네. 그런 경우에는 결혼을 아예 안 한 것처럼 취급을 해서 예물을 또 돌려줘야 한다라는 네. 것이죠. 마지막 경우의 수는 약혼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까 사안처럼 1년 정도는 최소한 지나버리면 혼인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봐서 예물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기간이라는 것은 혼인신고 이런 획일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부부로서 같이 공동생활을 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이 반환 청구 대상도 달라진다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탄에 이르렀다면은 예물을 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안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그 연락이 두절됐고 집을 내팽개쳤던 남편이 갑자기 이혼 소송이 시작되니까 여성에게 내가 예물로 줬던 예컨대 명품 가방을 다시 돌려달라. 이런 요구를 한다면 과연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혼인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반대 해석하자면 혼인 파탄에 있어서 책임이 없는 사람만이 예물을 반환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혼 기간이 짧다면 예물이나 예단 외에도 신혼집이나 또 혼수 비용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우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그 결혼식 자체에 들어갔던 비용들, 예를 들면 스튜디오 비용, 촬영 비용, 뭐 식사 비용 이런 비용들은 지금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남아있는 재산은 아니죠. 소모했던 비용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좀 따져 묻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한 사람이 이런 비용들을 다 부담을 했는데 재판 끝에 혼인 파탄의 책임은 50대 50으로 똑같다. 이렇게 판단된 사안에서는 반만 돌려받아라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이 경우와 완전히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혼수라든지 신혼집 구매 비용 같은 것들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같이 누리는 재산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재산 분할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약한 정도, 그러니까 짧게 혼인 생활을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혼수를 마련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혼수를 가져가고 네. 신혼집 비용 부담한 사람이 신혼집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다만 혼인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이 계산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 50대 50으로 비율이 정해지고 아주 특별하게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계산법이 달라지곤 합니다. 네, 예물과 결혼식 관련 비용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수영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